통일사상 요강 제1장 원상론 2. 원상의 구조 3. 정분합 작용 1. 정분합 작용이란 무엇인가? 위에서 수소작용은 사회기대를 터로하고 행해진다는 것을 밝혔다. 즉, 수소작용이 벌어지려면 반드시 중심과 주체와 대상 및 결과의 내 위치가 세워져야 한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수소작용이 현상을 공간적 측면에서 파악한 개념이 사회기대이다. 따라서 모든 현상은 공간성과 시간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소작용의 현상도 시간적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수소작용의 과정을 시간적으로 파악한 개념이 정분합 작용이다. 즉, 수소작용에 있어서 사회기대가 정해지는 시간적 차서에 따라서 다른 개념이 정분합 작용이다. 즉, 먼저 중심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주체와 대상이 정해지며 맨 나중에 결과의 위치가 정해진다는 관점에서 본 수소작용이 바로 정분합 작용이다. 다시 말하면 수소작용을 3단계 과정에서 파악한 개념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1-14와 같다. 통일 원리의 사회기대는 정분합 작용에 의한 하나님, 부부, 자녀의 3단계로서 완성되므로 3단계 원칙의 근본이 된다 라고 한 것도 사회기대는 수소작용의 공간적 파악이요, 정분합 작용은 그것의 시간적 파악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작용의 내용은 수소작용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 즉, 심정을 터로한 목적을 중심하고 주체와 대상이 원만하고 조화로운 상호작용에 의해서 합성체 또는 신생체를 이룬다고 하는 내용은 수소작용에 완전히 일치한다. 따라서 정분합 작용의 종류도 수소작용의 종류와 일치한다. 즉, 내적 자동적 정분합 작용, 외적 자동적 정분합 작용, 내적 발전적 정분합 작용, 외적 발전적 정분합 작용 등이 그것이다. 2. 정분합과 정반합. 그런데 시간성을 띤 이 정분합 작용의 개념은 특히 공산주의의 유물변증법과 비교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공산주의의 철학은 유물변증법으로서 이것은 자연의 발전 법칙에 관한 이론이다. 그 내용은 모순의 법칙, 양의 질레의 전화의 법칙, 부정의 법칙 등의 3법칙으로서 이것은 헤겔의 관념변증법에서 변증법을 따다가 유물론과 결부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헤겔은 그 밖에 이 같은 변증법이 진행하는 형식도 아울러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반합 또는 정립, 반정립, 종합 또는 긍정, 부정, 부정의 3단계 형식이다. 마르크스 주의는 이 헤겔의 변증법의 형식도 비판적으로 계승하여 자연, 역사 등의 발전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즉, 사물이 발전하려면 그 사물, 긍정 또는 정, 사물은 반드시 그 내부의 자체를 부정하는 요소, 반을 지니게 되어서 양자가 대립하게 되는데 이 상태를 모순이라 함. 이 대립하게 되는데 이 대립 모순은 다시 부정되어서 부정의 부정, 한층 높은 단계로 지향한다. 합고 설명한다. 이것이 정반합 또는 긍정, 부정, 부정의 부정 혹은 정립, 반정립, 종합의 3단계의 변증법적 진행 형식이다. 여기서 지향은 사물이 부정되었다가 재차 부정될 때 그 사물의 긍정적 요소는 보존되어서 새로운 단계로 높여지는 것을 말한다. 계란에서 병아리가 부화하는 과정이 정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계란 수정란이 병아리가 되려면 정 또는 긍정으로서의 계란은 그 내부의 그 자체를 부정하는 요소, 반 또는 부정인 배자를 지니게 되며 이 배자가 커감에 따라서 양자의 대립 모순이 커가다가 드디어 이 모순이 지향되어서 계란 껍질은 다시 부정되고
긍정적 요소인 난황, 난백 등은 양분으로 배자에 흡수된 후 보존 지향, 병아리가 되어서 부화한다. 합. 이 정반합의 형식을 마르크스주의는 사회 발전의 설명에도 적용한다. 예컨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의 설명에 정반합의 형식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자본주의 정에는 반드시 그 내부에 그 자체를 부정하는 요소인 프롤레타리아 계급 반을 지니고 있다.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성장함에 따라서 계급 대립 모순은 격화되며 드디어 자본주의 체제의 외피는 터지고 부정의 부정, 자본주의의 긍정적 성과, 경제 성장, 기술 발전 등은 그대로 보존되면서 한층 더 높은 단계인 사회주의로 이행한다 하는 것이다. (3) 정반합 이론의 비판. 그러면 이제부터 정반합의 3단계 형식을 비판하여 그 옳고 그름을 밝히고자 한다.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은 자연의 발전이나 사회 발전의 실제의 사실이 이 3단계의 형식과 일치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는 유물 변증법을 오래도록 과학이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변증법의 진행 형식도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과학적 형식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마르크스주의 철학은 현실 문제,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과 병폐의 제거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출현한 철학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유물 변증법도 그리고 변증법의 진행 형식의 이론도 모두 객관적, 과학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또 사회의 현실 문제 해결에도 실패하고 말았다. 이것은 유물 변증법도 변증법의 진행 형식의 이론도 모두 잘못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계란이 부화되는 실제의 경우를 분석하면서 이 3단계 형식을 비판하고자 한다. 첫째로 계란 내의 배자는 계란의 발전을 위하여 나중에 부정적 요소로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 계란 껍질이나 난백, 난황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계란의 일부였다. 따라서 배자는 자신도 그 일부인 계란을 부정할 수가 없다. 만일 배자가 계란을 부정하려면 처음부터가 아니고 중간에 계란 속에서 대립물로 생겨난 것이어야 한다. 이래야만 정반합이 본 뜻에 부합된다. 그러나 배자는 실제에 있어서 처음부터 계란의 일부였던 것이다. 둘째는 난백, 난황 등이 배자의 양분으로서 보존되는 것은 분명히 긍정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으로 다룬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며 셋째로 계란 껍질이 부화되는 순간 터진 뒤에 즉 부정된 뒤에 배자가 새로운 단계인 병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다 된 병아리 즉 새로운 단계의 병아리가 그 자신의 부리로 쪼아서 껍질을 부수고 나오는 것이다. 이것으로 계란이 부화하는 실제의 경우가 변증법적 발전의 3단계 형식에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사회 발전에 적용한 3단계 발전 이론을 비판하고자 한다. 자본주의 정, 자본주의가 프롤레타리아 계급 반,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대립 모순, 혁명에 의해서 한층 더 높은 단계인 사회주의로 이행되며 합, 이때 자본주의의 성과가 그대로 보존된다고 한 것도 실제의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 이 발전 형식이 옳은 형식이라면 첫째로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이 벌써 사회주의 사회로 이행되었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공식이 적용될 수 없는 후진국에 사회주의가 세워졌으며 둘째로 후진국의 사회주의가 세워짐에 있어서 그에 앞서 약간이나마 싹트고 있던 자본주의의 성과가 보존은커녕 도리어 상처를 입게 되어 경제가 후퇴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레닌이 혁명 후 신경제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으며 등소평이 문화혁명 후 중국 경제의 파탄을 자인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이렇게 볼 때 변증법적 진행의 3단계 형식을 사회 발전에 적용한 이론도 실제의 역사적 사실과 상치됨을 알게 된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는 물론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한 단계 더 앞서 있어야 했던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마저도 경제적 파탄이 계속되다가 드디어 붕괴되고 말았다. 이 사실은 유물변증법의 3단계 발전 형식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자연현상과도 맞지 않고 역사적 사실과도 맞지 않는 유물변증법의 정반합의 발전 형식 이론은 현실 문제 해결에 완전히 실패하고 만 것이다. 4. 정반합 이론과 현실 문제 해결이 실패. 그러면 그 정반합의 이론이 왜 현실 문제의 해결에 실패하였는가? 그 원인을 분석해보자. 그 첫째의 원인은 3단계 형식의 목적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목적 없는 발전은 예정된 방향이 없기 때문에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 계란의 경우 이미 병아리라고 하는 목표가 확정되어 있으며 적당한 온도와 습도만 가해지면 그 목표의 방향대로 발전 운동이 벌어져서 드디어 그 목표에 도달한다. 목적이 세워지지 않은 곳에 발전은 있을 수 없다. 사회 발전에 있어서도 목적 없이 정과 반이 대립뿐이라면 거기에 설사 발전 운동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자본가의 목적은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것이고 노동자의 목적은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등을 실현하는 것이며 극히 적은 일부 직업혁명가들만이 사회주의 사회를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를 볼 때 그리고 사회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양 계급의 대립은 무목적의 대립이 되어버려서 3단계 형식에 따르는 새로운 단계의 도달은 처음부터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실패의 둘째 원인은 정반합에 있어서 정과 반의 관계가 대립, 모순, 투쟁의 관계가 됨으로써 협조, 화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사회의 발전은 사회의 구성원인 인간과 인간과의 원만한 협조 관계에서만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발전의 법칙, 변증법과 형식, 정반합의 내용을 철학적으로 대립, 모순, 투쟁의 관계로 규정해 버렸기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는 의뢰, 모순의 관계 및 적대의 관계인 것처럼 상식화되어 버려서 화합이나 협조는 도리어 비정상적인 것처럼 또는 이례적인 것처럼 느껴지기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이런 사회 환경 속에서 어떻게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만일 그 사회 내의 협조에 의해서만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상적 이질감 때문에 그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그 사회에 항거할 것이다. 발전이 반드시 조화로운 협조관계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대로 자연의 발전에도 적용되는 명제이다. 예컨대 위에서 예로 든 계란이 부화의 경우 배자, 휜자, 노른자, 껍질 등이 모두 병아리를 산출시킨다는 공동 목적 하에 서로 협조적으로 상호작용한 터 위에서 비로소 병아리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연계의 발전이나 사회의 발전은 반드시 공동의 목적 또는 목표를 중심하고 여러 요소들 또는 개체들 간의 원만한 협조와 협력의 관계가 성립된 뒤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마르크스주의의 정반합의 이론에서는 이러한 목적이나 협조 관계가 도출될 수 없으며 그 때문에 그러한 이론은 거짓이 되었고 현실 문제 해결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여기서 독자는 이 정반합의 대안이 바로 정분합 작용이라는 것을 곧 깨달았을 것이다. 정분합 작용의 이론은 바로 수소작용의 이론이요 사회기대의 이론이기 때문에 이 정분합 작용의 3단계 과정에 의해서만 목적 중심의 원만한 상호 협조 관계가 성립되며 그 결과로서 합인 신생체가 나타나는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발전이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반합의 3단계와 정분합의 3단계가 결코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3단계라는 점만 같을 뿐 정의 개념도 양자가 다르고 반과 분도 다르고 합의 개념도 양자가 다르다. 정반합의 정은 사물을 뜻하나 정분합의 정은 목적, 심정을 뜻한다. 또 정반합의 반은 정인 사물에 대립하는 부정적 요소를 뜻하지만 정분합의 분은
분립물 또는 상대물이라는 뜻으로서 상대적 관계에 있는 주체와 대상을 말한다. 그리고 정반합이 합은 대립물이 대립을 지향한 후 하나로 종합되는 것을 뜻하나 정분합이 합은 분위 단계의 주체와 대상이 수소작용에 의해서 이때까지 없었던 새로운 개체, 즉 신생체가 나타남을 뜻한다. 이리하여 수소작용, 발전적 수소작용을 시간적으로 파악한 개념인 정분합작용이 발전에 관한 현실 문제 해결에 실패한 마르크스주의의 정반합이 유일한 대안임을 깨닫게 된다. 이것으로 원상 구조의 주요 내용을 전부 마친다. 그러나 여기서 마지막으로 원상 구조에 관련된 사항 한두 가지를 더 첨가하고자 한다. 그것은 원상 구조의 통일성과 창조 이상이다. 4. 원상 구조의 통일성.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원상 구조란 신상이, 특히 성상과 형상이 상호관계였으며 이 관계가 밝혀짐으로써 많은 현실 문제들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것은 대부분의 현실적인 난문제들은 관계상의 문제들이기 때문이며 관계의 바른 기준을 일탈함으로써 야기된 문제들이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원상 구조가 밝혀짐으로써 그 관계의 본연의 기준이 명백해졌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또 항구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원상 구조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첨가하고 싶은 것은 신상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왜 구조라는 개념이 필요한가 하는 것과 구조라는 면에서 본 원상의 참 모습은 어떠한가에 관한 설명이다. 본래 구조라는 용어는 일정한 재료로서 만들어진 구성물, 예컨대 건축이나 기계 등에 대하여 그 재료의 상호관계를 나타낼 때 흔히 사용된다. 특히 구조는 유형물의 구성을 분석 연구할 때 자주 쓰인다. 즉, 인체 구조, 사회 구조, 경제 구조, 분자 구조, 원자 구조 등이 그 예로서 사물을 분석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구조의 개념이 필요할 때가 많다. 그러한 측면을 확대 적용하면 의식이나 정신 등 무형적 존재를 분석하는 데에도 쓰여질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의식 구조니 정신 구조니 하는 용어가 쓰여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무형인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속성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구조의 개념을 사용한 것이 바로 그러한 동기에서였던 것이다. 즉, 구조의 개념을 사용한 것이 바로 그러한 동기에서였던 것이다. 즉, 구조의 개념을 활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속성, 특히 성상과 형상과의 관계의 상세한 내용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성상과 형상이 상대적 관계가 상술한 바와 같이 종류가 여럿이 있다 하더라도 원상의 세계는 시공을 초월한 세계이므로 구조 개념 또는 시공관념으로 유추할 때의 원상의 참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통일성이라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위치가 없으며 따라서 전후 좌우가 없고 상하가 없다. 또한 내와 외가 없고 넓고 좁음이 없으며 원근이 없고 삼각형, 사각형 등의 공간도 없다. 무한대와 무한소가 같은 세계이며 모든 공간이 한 점에 모두 중첩되어 있는 다중첩의 세계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상하, 전후, 좌우, 내외가 한없이 넓혀지고 있는 세계이다. 또 원상의 세계는 시간이 없는 세계이다. 따라서 시간관념으로 유추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현 순간에 합쳐져 있다. 마치 영화 필름의 두루마리, 필름마리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는 것과 같다. 즉, 시간도 현 순간 속에 합쳐져 있다. 즉, 순간 속에 영원이 있다. 그러면서 순간, 시간이 영원으로 이어져 있다. 따라서 순간과 영원이 같다. 이것은 원상의 세계가 하나의 상태, 성상, 형상, 양성, 음성이 통일된 상태의 순수 지속임을 뜻한다. 즉, 상태의 순수 지속이 원상 세계의 시간이다. 이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원상의 세계는 순수한 통일체이다. 공간과 시간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현상, 타락과 관련된 비원리적인 현상을 제외하고
그 외의 모든 현상이 원인이 중첩적으로 한 점에 통일되어 있는 세계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시간, 공간을 위시한 우주 내의 모든 현상은 통일된 이 한 점에서부터 발생한 것이다. 마치 이 한 점에서 상하, 전후, 좌우가 무한히 긴 직선을 무수히 그을 수 있는 것처럼 이 통일성에서부터 시공의 세계가 상하, 전후, 좌우로 무한히 뻗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주가 아무리 광대무변하고 우주의 현상과 우주의 운동이 아무리 복잡한 것 같다 하더라도 그 시공과 그 현상을 지배하고 있는 기본 원리는 이 한 점, 즉 통일성에 있으니 그것이 곧 통일의 원리, 즉 수수작용의 원리 또는 사랑의 원리이다. 예컨대 수수작용이 터전인 사회기대라는 한 점, 원점에서 공간이 전개되어 나왔고 정문합작용이라는 한 점에서 시간이 전개되어 나왔던 것이다.